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주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여전히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죠. 거기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국회 기재부를 통과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안영준 키움증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기다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난 30일이었죠. 국회 기재부를 통과를 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관심,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금융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의 일부 개정안이 네. 이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은 말씀하셨던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고배당 기업, 법안에 나와 있는 고배당 기업은 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 배당 지급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이 되면서 금융업종에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금융주들이 포함한 배당주들이 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배당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그 세금을 걷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배당을 많이 지급할 유인이 적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못 늘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로 좀 인식이 되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좀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금융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네.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세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배당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주를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정부는요, 내년을 금융 대전환의 시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 9월에 이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것을 정책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추진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첨단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 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부동산 금융으로의 좀 쏠림이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생산적 금융, 산업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자금 흐름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법안이 나오는 거랑 궤를 좀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성장기업 투자랑 이제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시장에서 묶여 있는 부동산 등에 이제 묶여 있는 자금들을 자본시장처럼 이 생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으로 좀 이동을 시켜주겠다라고 정책적으로 대폭 이제 좀 유도하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묶여 있는 자금들이 시장에 돌면서 금융시장에 좀 더 좀 활기가 돌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최근에 금융업계, 증권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IMA죠. 종합투자계좌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최초로 사업자로 지정이 됐는데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칠까요? 네, 일단 IMA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자기 자본 8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가
새롭게 자기 자본의 100% 한도로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서 추가로 좀 이제 자금을 조달할 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다, 자금 조달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자금을 증권사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IMA가 이렇게 좀 허가가 나면서 그러면은 대규모 은행에 있던 예금들이 증권 계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IMA라는 그 상품 자체가 만기가 최소 한 2, 3년 정도로 상당히 좀 금융상품 치고 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가입자 입장에서는 한 2, 3년 동안 이상의 시간이 그 제 원금을 돌려받기까지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동성으로 좀 제한적인 상품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IMA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이 되지만 이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예상 수익률로도 이제 증권사가 가져가는 뭐 운용보수나 성과보수 혹은 이제 가입자들이 받았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고려하면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력도가 높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갑자기 이제 엄청난 자금들이 증권 계좌로 이동할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 자금이 증권 계좌로 대규모 이동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9월이랑 10월장은 좋았고 11월장에 변동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증권주 실적 성장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 금융주의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맞습니다. 올해 증시가 굉장히 좋으면서 네. 6월부터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늘어나고 모습을 있죠. 네,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도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이 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10월이랑 11월 거래 대금을 봐도 3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4분기 증권사 실적을 볼 때는 좀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시중금리가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증권사들은 대부분의 자산들을 이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시중금리가 오른다면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4분기 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실적 훼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은 이제 증권사들이 4분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충당금을 쌓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재작년에 부동산 PF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는 4분기 때 많게는 수천억 원 가량의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부 충당금 적립 요인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실적 훼손 요인으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실적 훼손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증권주를 바라볼 때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증권주를 움직이는,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이제 가장 핫했던 증시가 좋으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증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IMA 인가를 받고 이 발행어음 지정도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들의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펼치는 증권사들의 주가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최선호주로 미래에셋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증권사 주가 동인에 모두 부합하는 증권사가 미래에셋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테일 쪽의 MS도 높기 때문에 계속 이제 브로커리지 거래대금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IMA 신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성 향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주주환원 쪽에서도 증권사 중에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로는 미래에셋증권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증권주 그리고 금융은행주도 올해 증시 안에서 좀 시세를 받아갔었는데 반대로 보험주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랠리 장에서도 보험주가 소외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손해율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일반 그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가면은 보험사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연초에는 의료 파업의 영향이 좀 일부 있었지만 점점 이제 좀 완화되는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랑 3분기 때 보험사들의 실적이 다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주가 상승 랠리에서도 다소 좀 소외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 과세로 인해서 보험주 역시 만년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 정작 보험사의 자본관리 여력이 제도상 제약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뜻일까요? 네, 일단은 그 2023년에 보험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새로 자본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는 그 준비금 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준비금 명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 재원에서는 차감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신계약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것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적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험사들의 이제 배당 가능 재원이 감소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작년에 배당을 못했던 보험사들의 배당 재개 기대를 좀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도 연중에 좀 완화를 당국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비상위험 준비금이라고 하는 그 자본 내 준비금 개정의 적립을 또 완화해주는 이러한 좀 자본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배당에 걸림돌이 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도 좀 완화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험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시각은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고 증권주와 마찬가지로 보험업종 내에서도 종목 하나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손해율 악화 기조가 갑자기 이제 좋아지기는 좀 어렵고 다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당분간은 이 손해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내년에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삼성생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해율에 따른 그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좀 자회사 실적의 증가를 통해서 상쇄가 되는 특징을 가진 게 삼성생명이고, 또 이제 손해보험사의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인 그 자동차 보험 쪽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보험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손해보험사에는 부정적인 반면 생명보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손해보험사들보다 좀 매력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보다는 보험주를 다소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삼성생명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